제가 이제 첫 도축장 갔을 때 저는 충분히 로봇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첫 인상에서 정말 세게 봤습니다. 여기 환경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얘는 돈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빈을 맡을 때 대표님은 돈 냄새를 맡으셨고. 네, 저 이거 돈 냄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그 저희의 전아람 팀장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왔는데 진짜 이렇게 비닐을 뒤집어 쓰고 네네. 컴퓨터를 열어놓고 이렇게 열심히 디버깅을 하시는데 네네. 실행 딱 누르면 바로 배를 쫙 가르고 피가 확 튀는데 막 이렇게 그 막 피를 다 맞고 네네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기가 잘못됐네 그러고 막 이렇게 디버깅 하는 걸 보면서 여긴 찐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땀 눈물이 중요한데 여긴 진짜 피바다인 거야. 그러니까 비유가 아닌 거야. 네. 이게 사실은 힘든 거는 현장에 보이는 비주얼보다 이 주변의 분위기, 소리, 냄새가 엄청나죠.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의 회사의 내부에 좀 얻으면은 입사하시고 나서 하루 만에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도 적응이 안 되세요. 저희가 그렇죠. 이제 산학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공동연구개발 검토하기 위해서 교수님 모시고 가시던데 6개월간 고기를 못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정말 대단한 용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이 기술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이 미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도전 정신이 없으면 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많은 임원들이 회사에 있지만은 이 사업의 가장 핵심 키맨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이 도축과 축산 분야에 너무나 전문가인 수의사인 박원석 이사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 사람은 그냥 당연한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엔지니어들끼리만 모여서는 이 사업은 절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터프테크 저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터프테크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인 또는 한국에서 하는 회사들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제가 이 분야가 글로벌로 그래도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AI나 로봇이 극강의 효율과 극강의 성능을 만들어내야 리얼 월드에서 쓸 수 있는 AI나 로봇이 되는데, 빅테크나 디테크를 하는 영역의 이런 자본력 투여는 중국이나 미국이 앞서 있기는 하겠지만 극강의 효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성과 도전성은 한국 사람을 따라갈 국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의 신젠에 가서 로봇 회사 몇 군데를 만나고 왔고, 네네. 그 뒤에 이제 홍콩으로 와서 홍콩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또 마커에 가서 또 다른 홍콩 스타트업들 좀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중국 스타트업의 맛이 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터프테크의 맛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저는 약간 기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의 이런 터프가이로서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은 저는 근성, 노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매뉴얼을 벗어나는 용기, 아웃 오브 더 박스를 하는 용기가 필요한데 의외로 중국 회사들이 그런 창의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스타트업의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20대, 30대가 되게 많고 이분들은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굉장히 빠르게 푸는, 그리고 그 주어진 문제라는 박스 안에서의 최적화를 찾는 건 되게 잘하시는데 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라는 좀 뭔가 더 큰 그림의 일탈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주로 보고 온 게 휴머노이드인데 그러니까 서로 엄청 베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수렴했어. 다 비슷하게 생겼어. 성능도 비슷해. 기능도 비슷해. 그거는 배경 생태계가 똑같기 때문이기도 해요. 같은 모터를 쓰고 뭐 소프트웨어도 비슷한 걸 쓰고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되게 아쉬운 거는 그러면은 꼭 이렇게 생긴 로봇만 만들어야 되나? 전혀 다른 폼팩트의 로봇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되게 반역자스러운 볼드한 창의력도 사실 필요한데 그런 맛을 가진 회사는 저는 못 발견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경쟁에 있어서 빠른 추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경쟁에 있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내는 거는 아무도 중국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완벽한 창의력은 아직은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사실은 이게 뭐 장점이자 단점인 게, 저희가 이제 SNS를 하면서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저희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계속 느끼고 싶어하는 이런 끊임없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을 해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 없는 것들을 뭔가를 해내고 뭔가 다른 길을 한번 계속적으로 도전해보고 싶어하는 것들은 한국인들이 상당히 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적인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뭔가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는 거를 원하는 정부의 사람들은
정말 또라이가 나오긴 되게 힘들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딥시코도 전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잘한 거죠. LLM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어떻게 더 좋은 LLM을 만들까를 고민한 건데 뭐 아예 새로운 프롬도 스크래치부터 하는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중국을 비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그나마 상또라이가 나오기 좀 좋은 상황이 아닌가. 네. 실행력의 중국과 정말 약간 허언증의 미국이 있다고 하면 네. 잘 버무려진 게 한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어요. 여튼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생각들이 많은 창업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정말 앞으로 이제 경제적인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정말 기술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은 이게 잘 되든 못해도 어떻게든 도전해보는 경우의 수를 많이 겪어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해보고 이게 터프함이 있든 뭐 소프트하든 남들이 하고 있지 않는 분야면 어떻게든 계속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시장이 굉장히 큰데 뭔가 이게 진입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근데 적절한 창의력과 적절한 근성이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렇죠. 이 문제가 한국 스타트업이 풀기 되게 좋은 문제다. 요즘에 막 규제 같은 것도 정부가 풀어주기 위해서 스타트업한테 애로사항들 상당히 많이 물어보시고 법적인 거를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자라고 많이 좀 제안 주신 게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좀 드리자면 도축할 때는 저희가 이제 평가사들이 등급 판정을 사람이 눈으로 보고 직접 평가를 해야지만 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국의 도축장의 평가사들을 파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평가했을 때 등급 판정의 그 그레이딩하는 이제 마스킹이 이 평가사들이 안 하고 도축 관계사들이 대신 또 업무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튼 이게 법령으로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동화를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게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희한테 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풀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터프함이 있는 분야인데 법 때문에 못하는 분야면 이거를 정부가 최근에 AI는 로봇으로 전하는 거에 많은 관심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좀 기관들을 찾아보고 문을 두드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 보면은 웬만한 사람보다 그 전문성이 있는 그런 감정사 분들보다 AI가 훨씬 더 그 고기의 질을 잘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인화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원격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의 속도보다 법적인 부분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죠. 중국이 많은 시도를 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그거를 뚫어내고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운영 시스템 그렇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약간 조금 그 네. 개인정보에 있어서의 인권 같은 거를 조금 내려놓고 뭐 수술형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생체를 가지고 실험하는 거에서 규제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중국을 넘어서고 미국을 넘어서서 한국에서 이거를 정말 빅테크가 되려면 정부가 이 기준에 맞춰서 뭔가의 규제가 이 스타트업의 성장에 좀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많은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 기관에 계신 분들이 같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에도 설득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지 법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시대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이런 법령이 있으니까 시도한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나는 먼저 시도를 해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서 풀어야겠다. 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대부분 터프함에 있는 산업들이 안전 관련된 법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도축에 로봇이 들어간 것들도 사실 안전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다른 로봇보다는 훨씬 더 높은 레벨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체크하고 뭐 새롭게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들이 반드시 기술이 아닌 거에서도 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창업가들은 뭐 열심히 R&D만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그 안팎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또 가지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투자자로서 터프테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물론 테크만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이 또 이제 강한 뭐 컨텐츠나 뭐 뷰티 같은 것도 있지만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시장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회사가 나오려면 글로벌 사업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과거부터 보면 뭐 삼성, 현대, 뭐 LG 뭐 글로벌 사업 안 하는 데 없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결국 스타트업들은 한국에서 그냥 태생적인 게 한계인데
터프테크는 잘하면 글로벌이 훨씬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저의 투자적 가설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가설을 사실 로보스가 굉장히 잘 풀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뭐 최근에 이제 글로벌 협업이나 이제 진출 계획도 어느 정도 선명해지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우리가 잘할 수 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엑셀러팅 프로그램에 이어서 이제 해외 매출들이 사실 이제 스타트업의 성장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육류 생산에서는 한국도 한국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공통 관심사가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싶다이기 때문에 그런 그 타이밍상의 핏이 상당히 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재외동포청 통해서 엑셀러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을 가게 됐고, 운 좋게 캐나다에서 이제 근무 가능한 저희가 한국인인데 이민 가신 이제 축산 분야의 전문가가 지금 캐나다에서 저희 이제 와우.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업도 대응하고 계시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이제 엘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사 영업하고 있는 엘사 통해서 이제 이런 비즈니스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들을 저희가 도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해외 고객들이 한국에 있는 저희 도축자동 로봇 시스템들을 와서 이제 6월, 7월 달에 보시고 계약을 체결을 하려고 이제 지금 거의 이제 목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1호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또 어느 정도 설치가 되고 나면은 이제 이거를 레퍼런스로 그 국가 지역으로는 활발히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처음 투자할 때 제가 네. 할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할랄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 다음번 우리가 투자할 때는 맞아요. 할랄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뭐 네네. 이런 파트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걸 시장을 따라가는 속도가.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할랄 표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소도축 로봇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분도체, 세정, 그다음 타격 자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 타격 같은 경우에는 할랄식과 비할랄식에서 타격하는 힘과 그 하는 포인트의 그 디자인 자체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 도축해서. 그래요? 네. 소를 하늘로 보낼 때 이게 그 신앙심을 가지고 하는 게 그 할랄이거든요. 방향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제 그 사제가 기도문을 외우고 이제 그렇지. 네커터를 치는 것까지를 반드시 근데 그걸 사제가 안 하고 자동화해도 돼요? 타격을 로봇이 하고요. 네. 네커터는 사제가 합니다. 아. 타격은 살상 공정이 아니라 기절 공정이고. 휴먼 머신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거구나. 네네네. 콜라보레이션. 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하는 타격 공정과 할랄식 타격이 다른 게, 타격할 때 그러니까 네커터를 하기, 사제가 네커터 하기 전에 소가 반드시 기절 상태가 됩니다. 이거 죽은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그치. 사람이 죽여야 되는 거고. 네, 한국은 타격하다가 이제 정말 큰, 저희가 거세호 같은 경우는 한 1,100kg에서 1,200kg 정도 중량이 되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막 그렇죠, 그렇죠. 힘으로 뭔가 이게 상황을 흥분하고. 제어하려면 정말 위험한데, 타격할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줘가지고 이제 기절 이상의 강도를 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게 그래야 되는데, 할랄식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 그래서 그걸 힘 제어를 정확하게 이제 이 소의 중량과 크기를 보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할랄이 뭔지 모르셨던 분이 할랄 전문가가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너무 잔인하다부터 해서 이런 하지만, 사실은 그 공정이 아니면 우린 고기를 먹을 수 소고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고기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정말 저는 사실 고기를 먹을 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네. 정말 음식을 남기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공정 자체가 주는 그 강도가 다른 터프함의 사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이 얘기를 네. 들으니까 다른 대표님이 한 분 떠올라요. 티센 바이오팜이라고. 네. 그 고기를 만드시는 분이죠. 분이죠. 그분은. 예, 랩그로운 미술 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 혹시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살아있는 소를. 랩실에서 배양하는 쪽. 배양육. 네. 배양육. 네. 그래서 배양육 대표님을 또 저희가 초대를 해서 두 분이 서로 배틀을 고기의 미래. 네. 로봇이 잡는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잡는. 제가 이제 서울대에서 창업한 팀, 네. 이랑 이제 경상대에서 창업팀의 대표님도 다 인사도 드리고 CTO도 만나시고 했는데, 배양육이 생육을 대체하는 시대가 제가 장난컨대 21세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생산 단가도 맞지가 않고. 그럼 티센 바이오팜은 망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거의 일정 부분만 제가 가져도 말씀드리고 싶은 엄청 거는 크죠. 생육을 대체하지 못하지만 네. 스페이스 푸드라든지 특수 목적용, 그러니까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식품을 만들어야 되는 환경이면 이건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고 저는 저희가 우주 시대로 가려고 하는 이 과도기에 스페이스 푸드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배양육은 우주 공간으로 보내고 지구는 내가 점령할 거야 뭐 이런 역시 보스입니다. 근데 뭐 저희가 도축 전문 회사가 아니라는 게 배양을 하더라도 뭐 AI 기술과 로봇 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그럴 되기 수 때문에 있죠. 맞아요. 시대가 거기에 또 지금 사람이 다 하고 필요하다면 있거든요. 그 시대가 필요하다면 저희는 또 그쪽 기술로 전환을 하면 저는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유연성까지. 저는 뭐 농장주는 아니다 보니까요. 네, 제가 또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른 투자한 회사 중에 이런 영역의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하셔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분명히 있어요. 저는 뉴빌리티도 꽤 터프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길바닥에서 사고 안 내고 배달을 한다. 음. 배달 로봇 회사인데. 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처음에 사실은 그걸 직접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 AI만 팔자 소프트웨어만 로봇 회사한테. 근데 로봇 회사한테-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렇지 처음에. 로봇을 못 만드는 회사였지. 근데 이제 로봇 회사에 그걸 자율주행입니다. 그리고 팔러 갔더니 로봇 회사가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뚝딱뚝딱 로봇을 만들어서 굴려서 증거를 만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로봇 만드는 게 어렵지 않네? 그래서 이제 로봇 직접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또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또 극복하고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풀려고 하는 문제가 분명한,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음식을 배달할 수 없어. 어떡할 거야? 이 문제를 나는 풀 거야.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그러면 또 길이 보이는 거죠. 그때는 내가 소프트웨어 전문가인지 로봇 전문가인지 뭐 이상민 대표님은 둘 다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냥 하는 거죠. 네. 네. 창업가죠. 저 그렇죠. 생각났어요. 니어스랩. 그렇죠. 니어스랩. 니어스랩은 처음에 지금은 이제 방산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탄탄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풍력 발전소의 이 윈드 터바인이라고 하죠. 이거를 예전에는 크래킹 나면 큰일 나니까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육안으로 사진 찍고 맞아요.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보수해야 되는지 검사했었던 거를 드론 자율주행 기술 가지고 사진을 다 자동으로 찍고 그 안에서 AI가 다 판별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이제 갖는 기술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제가 생각한 터프텍의 거의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는 시조새 같은 회사죠. 그래서 이 모든 회사들의 공통점이 딱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조금 오래 걸리고. 뭐 사실 이노스페이스처럼 로켓을 쏘겠다. 이것도 로켓을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발사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 공학적으로 되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로켓 못 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로켓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자기 직관으로 하는 얘기지. 근데 나는 내가 로켓 전문가로서 내가 된다는데 그럼 증명해 보일 거야 하면은 이렇게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로봇 엔지니어로서의 내 경험상 될 것 같다 기술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도 근데 왜 안 풀고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신 거니까 오히려 엔지니어로서의 그 자존심과 장기는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괜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마 여기 쓰라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첫 도축장 갔을 때 제주양논조합 도축장 처음 가봤었는데 저는 충분히 로봇으로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그때 첫 인상에서 정말 세게 봤습니다. 제가 그 도축장 현장을 처음 가봤긴 했지만 제가 저는 여기 환경이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그리고 힘들지가 않지? 처음 가봤는데 혹시 전생에 뭐가 작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 냄새라든지 이렇게 보는 터프함이 제가 힘들지가 않았어요. 아니 이건 네. 진짜 찰떡궁합이네. 이거 운명이네. 그리고 그때 봤던 게 얘는 돈이 된다라는 엄청나게 큰 임팩트를 다른 받았기 사람들이 때문에. 비린내를 맡을 때 대표님은 돈 냄새를 맡으셨고. 네, 저 이거 돈 냄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전 세계 도축 시장은 얼마나 사이즈예요? 저희가 대지를 한정으로 보면은 약 한 13억 마리를 도축을 하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한 300조 정도 시장이 됩니다. 와. 사실은 이거는 추정하기 어려운 게 1차, 2차 가공해서 햄, 소시지, 베이컨을 만들거나 그렇죠. 2차 식품들을 만들어내고 또 3차 가공까지 한다고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먹는 거가 야채나 과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기 산업이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시장 규모 자체가 가늠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생산 자체가 대부분 기계식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지 공장 자동화 규모에 좀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AI 모델들이 각 식품 제조 공장의 생산 효율화나 무이나 최저항률 품질 관리나 이런 면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시점들이고
아무래도 공장 단위로 생산을 대규모로 하는 식품 2차, 3차 가공들은 그래도 로봇 투자가 그나마 일부 되고 있는데 비정형화된 패턴으로 만들어내는 제품들, 뭐 도축과 육광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작년도에 갔던 공장이 롯데 델리카푸드. 저희가 이제 저희 주주도 이제 롯데 벤처스 있다 보니까 롯데 델리카푸드를 갔을 때 100식품이 나오죠. 삼각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라든지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요? 그 자동화 아주머니들이 안에 쫙 써가지고 다 손으로. 그러니까 김밥을 오, 많은 진짜요? 공정은 어느 정도 컨베이가 됐는데 오. 그 재료의 넣는 레시피에 거. 재료 레시피의 투입이 경우의 수의 그 이거 스큐라고 하죠. 종수가 너무 많아요. 아. 그게- 예를 들면 도시락도 그렇고. 그 종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 생산 계획표에 맞춰서 사람들이 그거 맞춰서 막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이게 1배 식품이다 보니까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되다 보니까 메인터넌스도 안 되고 뭔가 로봇은 투자하고 싶은데 공장을 세울 수도 없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서 이 분야도 너무나 해볼 만하다. 로봇 하드웨어 자체에 좀 한계를 느끼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가 하드웨어 회사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매니플레이터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만드시는 거군요. 네, 저희가 먼저 시작하지 않은 이유가 너무 많은 조직들이 있어야 됩니다. 매니플레이터 하기 위해서 제어팀도 그쵸. 있어야 되고 네. 뭐 이제 하드웨어도 종류별로 다 개발팀이 있어야 되는데 창업 초기 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조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정말 엣지 있는 R&D 위주로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리즈 B 라운드 투자가 끝나가니까 실제 이제는 저희가 써야 되는 매니플레이터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식품 전용으로 고하중 핸들링 가능한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저희가 뭐 스토브리라는 브랜드가 한 100kg에서 120kg 정도 핸들링 되는 완전 방수되는 제품을 제외하고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200kg 이상 핸들링이 전축을 물에 담궈도 쓸 수 있는 제품 자체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도축 로봇 같은 경우는 방수 커버를 씌워가지고 현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메인터넌스라든지 설치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는 이제 식품 시장이 그다음에 비정형 생체를 제어해야 되는 시장 자체가 많이 이제 고하중 핸들링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매니플레이터 만들어내면 도축 분야뿐만 아니라 매니플레이터 자체도 저희가 판매 가능한 제품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매니플레이터로 하시는 거는 그리퍼만 만드는 게 로봇 아니라 암을 전체를 다 만드시는 네, 거죠? 로봇 암과 제어까지 와우.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라인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와. 저희 회사가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도축 전문 회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그런 로봇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장 적출과 방열 같이 뭐 듀얼암을 통해서 사람을 모사학습해야 되는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휴머노이드 플랫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하기에는 또 이거는 너무 많은 R&D 코스트가 필요하니까 상용화되어 있는 자, 그런 거는 협업- 이제 혼자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협업을 빨대를 또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제 네. 좋은 제품 나오면 저희 네. 이제 덱스터리티에 포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섬세한 일은 또 저희한테 맡기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 같이 하시면 그렇죠. 저도 되겠죠. 휴머노이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산업용 매니플레이터는 저는 자신 있는데 네네 휴머노이드는 또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들한테 또 협업을 제가 또 제안해야 되지 그럼요 않을까 그럼요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시리즈 B는 거의 끝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프리-IPO를 한 번 더 한 다음에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할 것 같고 저희가 투자 아니었으면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데스밸리를 정말 세게 겪었어요. 정말 제가 제 돈으로 어떻게든 막고 아까 말씀드린 박원순 이사도 돈을 빌려가지고 넣고 하면서 어떻게든 생존을 위해서 버텨냈던 과정을 생각한다면 저를 믿고 투자해 주셨던 많은 주주분들, 투자사분들께 감사의 보답을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이런 터프테크 회사들은 정말 기술특례 상장을 해야 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소버린 AI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소버린 AI가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네. 물론 우리가 뭐 언어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거나 뭔가 이미지 비디오 관련된 것도 이 뭔가 한국형의 한국의 어떤 정서에 맞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런 피지컬 AI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들 예를 들면 한국의 육가공 능력이 전 세계에서 탑이라고 하면 이 육가공 능력 자체를 AI화 하면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저기 아르헨티나나 호주나 이런 고기 진짜 많이 나오는데 육가공 능력 자체는 한국보다 더 떨어진다고 할 때 한국의 육가공 전문가들 파견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로봇과 AI를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이런 그 피지컬 AI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진짜 잘하는 것들을 그런 리얼 월드에 있는 진짜 잘하는 것들을 소프트웨어화해서 그걸 수출 품목으로 만드는 게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로봇은
상장 이유가 더 기대가 되는 회사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상장을 사실은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고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요. 저희 고객사가 이제 해외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비상장 스타트업으로서 전 세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알려지지 않는 한국의 작은 회사인 거죠. 최소한의 한국 시장에서 상장사로 검증된 기업으로서 글로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향후 성장에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상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라이선스 거죠. 저희가 글로벌 서비스 하기 위한 라이선스인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R&D를 새로운 분야의 로봇들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자금 조달도 저희가 IR을 직접 돌면서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제 라운드를 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게 새로운 이런 터프 모델들을 만드는 거에 또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쓰는 시간 자체가 전부 다 기회비용이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저희 회사의 AI나 로봇 기술의 아이덴티티를 새로운 시장에 좀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IPO라는 게 상당히 더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IPO 시장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또 특례 상장도 전체적인 주가가 너무 빠지고 있으니까 특례 상장한 회사들의 가치가 잘 인정 못 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특례 상장을 정말 들성부른 회사한테만 기회를 주고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로보스도 그렇고 저희 뭐 재작년에 상장한 SOS랩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노스페이스 같은 회사들 생각해 보면 약간 특례 상장한 회사들은 퍼블릭 마켓에서 엔젤 투자를 한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장기 투자를 하고 상장사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아닌가. 근데 그렇죠. 아쉬운 거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너무 한국에 적다. 맞습니다. 고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창업자들은 오히려 상장이라는 건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지렛대를 써서 회사를 더 키우려는 마음으로 상장을 하시는데 되게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바라신다는 거죠. 근데 원래 건 그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뭐 창업가가 엑시트를 생각하고 창업하는 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보이거나 IPO가 최종 골로 이제 목표로 하는 그 회사는 투자 사실 봤을 때도 되게 불안한 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결국에는 그렇죠. 저는 투자라는 게 계속 그 다음 라운드의 스테이지 바톤 터치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그 IPO 이후에 누군가 그거의 주인이 돼서 또 끌고 가고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제 창업가는 이제 항성과 같은 에너지를 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 절대 꺼지지 에너지의 않는, 원천이 태양이었군요. 네, 항성과 같은 에너지. 와. 절대 꺼지지 않는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중에 정말 저보다 더 훨씬 더 회사를 키울 수 있는 분이 만나서 뭐 로보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을지언정 그냥 하루하루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좀 이제 몰입하는 게 맞지 않나. 저 멀리 뭔가 있는 거를 엑시트를 생각하고 지금 달려가는 거가 내가 지금 오늘에 대해서 제가 집중할 수 있나, 오늘의 열정을 다할 수 있나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소통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아쉬운 게 그런 특례 상장을 해서 성장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거의 다 대표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시거든요. 맞아요. 뭐 항성까지 얘기하시진 않으셔도.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의 뭐 주가나 지금의 평가랑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너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뛸 거야라는 생각이 있으신데 그게 전달되지 않는 거죠, 잘 시장. 근데 이게 뭐 IPO를 하고 나면은 사실 좀 어렵죠. 내가 예를 들면 이런 미디어에 나가서 뭐 팟캐스트 같은 데 나가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오해를 살 수 있고, 그래서 더 조심하시는데, 그래서 결과로 보여주면 믿겠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매일매일 X에다가 어그로를 끌고 정말 도널드 트럼프도 그걸 하는데 맞습니다. 그 도파민에 중독된 분들이 그냥 묵묵히 내가 할 일만 하면 뭐 하는 사람이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IPO한 이후에 대표는 더 내가 어떤 철학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맞습니다. 더 미디어에서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네. 한국은 유독 그런 문화가 굉장히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양날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대중들한테 설득해서 기업의 생존에,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잘 이렇게 디자인하고 브랜딩해서 잘 노출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게 과하다 못해 주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의 대표님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자기 중심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저는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표님 너무 말씀을 잘하시고 일단 말씀을 잘하시는 이유가 좀 분명한 것 같아요.
대표님이 항성이셔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뜻하는 바가 있고 생각이 있고 나는 달려가는 거지. 그러면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 카메라 앞에서든 얘기할 수 네, 있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후배분들, 지금 막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영감을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그 마지막으로 터프테크를 준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을 만들고 싶은 항성 같은 창업자분들에게 한 말씀 공유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항상 그 꿈과 비전과 철학만 있다면은 주변에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기관과 기관 투자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많은 이런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기술 개발 발굴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랩실에서 웅크려 있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미래를 찾는 방송 리얼 퓨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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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터프테크의 항성.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